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오후 5시 52분입니다. 자, 제주 반도체. 일단 탐방을 좀 다녀왔고요. 여러분들이 탐방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호주 사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있었던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가 왜 지분을 6%까지 이렇게 늘려놨으며 왜 줄였는가? 이 부분에까지도 좀 설명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이 실적 시즌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고 어닝 시즌이라고도 하죠.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동사에 대한 주가의 변동률을 한 번 더 이끌어낼 겁니다. 자, 그 부분 여러분들께 다 오늘 말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경고 종목에 대한 부분을 자꾸 신경 쓰시는데 경고 종목은 해제를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될 때 기본적으로 하나의 룰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릴 텐데 이유는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1월 18일. 자, 뭐 어려운 말들 하면 너무 진짜 끝없이 어렵잖아요. 자, 1번, 2번, 3번 조항. 해제 요건이 무엇인가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모든 거 다 차치하고요. 요 부분입니다. 언제입니까? 이때. 네. 이날에 있었던 1월 18일 종가가 21,250원입니다. 21,250원에 곱하기 2. 즉 42,500원. 자, 이 정도 러프하게 빼죠. 42,000원이라는 주가를 넘지만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지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피겨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을 뚫고 종가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을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거는 가는 상단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이 부분까지 간대매요. 이게 아니에요. 자,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니저상 받았고요. 1,000억으로 운용했었습니다. 제가 이때 기억하시겠지만 7,000원대 이 제주 반도체를 사야 된다고 했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CS라는 부분, 가전박람회 일정이 남아있다. 그리고 샘 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혹시? AI의 아버지다. 이분이 이제 회사로부터 쫓겨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죠. 왜요?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직원들이 전부 다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얘를 안 들어오면. 근데 이때 제가 했던 말이 야 이거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지금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네 회사가 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거 시장의 판이 산업군이 AI 쪽에 대한 보이지 않는 러브콜을 보고 있구나. 분명히 어떠한 시장의 큰 어떠한 테마가 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 갤럭시 CS 테마 이게 있었잖아요. 지금 갤럭시 지금 호전적으로 이제 휴대폰을 우리 보통 바꾸지 않죠. 근데 엄청나게 불티나게 처음으로 이번에 갤럭시가 팔린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동사의 실적에도 일정 부분 작용하겠지만 이번 실적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라운드 피겨 42,500원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 라운드 피겨 하는데 만 원에서 2만 원, 2만 원 3만 원, 3만 원 4만 원 이게 라운드 피겨예요. 호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근거 없는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머리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라운드 피겨는 가격을 넘어갈 때 이 부분을 뚫지 못하고 다시 호가의 법칙에 대한 훼손 절차를 반복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7,000원대에 이때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자, 그래도 여러분들께 12월 6일 그쵸? 탐방을 갑니다라고 하면서 제주반도체 12월 6일 수요일 날 매수가 7,600원 12월 그리고 1월 AI 관련 CS 기대감 그리고 온디바이스 관련 모멘텀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12월 6일 날. 자, 12월 6일 날로 가봅시다. 이날이죠. 그쵸? 7,600원대 사보자. 근데 중요한 건 최저점에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필드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렸던 건 뭡니까? 최고점에 팔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최저점에 주식을 살려고 하지 마라. 이유는 뭡니까? 산업군의 이동을 줄 때는 항상 어떠한 특정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 매수하더라도 늦지 아니하다. 근데 중요한 건 최저점에 사면 보통 여기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주가를 사긴 잘 산답니다. 파는 걸 잘 못한대요. 그게 제일 어렵대요. 이유는 뭐다? 주가의 종목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군의 이동, AI 산업군의 이동, 그리고 CES라는 이런 어떤 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 올드먼이라고 하는 AI의 아버지에 대한 시장의 평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탐방 자료를 분명히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론을 모르고 주식을 수익을 내겠다라는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자, 기업 설명은 좀 이따 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봅시다. 이 종목이 최근에 이런 사실들이 나왔죠. 공시상. 그쵸? 너네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니? 근데 중요한 건 보면 25일 날짜로 답변을 하는데 자, 지분 공시는 제외합니다. 향후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나오죠. 결산에 따른 공시, 매출액 30% 이상 주주총회 되게 되면 이거를 공시하겠습니다. 미리 깔아놓죠.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논할 수 있다. 탐방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얻었어요. 자, 하나. 그리고 지분 공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 자료집에다 첨부해 놨는데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장내 매수, 장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꾸준히 이어지죠. 이 중간에 이게 뭔 뜻이냐라고 해서 대표이사분 제가 제주여행 가서 한번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했던 말이 오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얻어서 이제 첨부하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과 수주에 대한 사실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모건 스탠리가 산 이유는 원래는 5%의 지분 공시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펀드 매니저들 실수해서 지분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했죠.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맞아요. 원래는 주가가 고봉일 때 어떠한 사실들이 발생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대차거래 빌려줍니다. 어떤 이들에게. 근데 잘못 사버렸죠. 순식간에 원래 5%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7, 8%딱 이렇게 지분 공시하는 게 원래 룰이거든요. 과거에 유니셈 이런 반도체 회사들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뭐다? 미리 실수를 해버렸으니 매각을 했는데 이게 물량에 대한 싼 값에 살려고 하는 그들의 의지에 반영이 돼버린 거죠.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던 요소예요. 여기서 나왔게 되면 진짜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어요. 공매도를 계속 쳤을 거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이 공매도 없다는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공매도 실제로 있어요. 자, 봅시다. 그쵸? 자, 보시나요? 자,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탐방에 대한 부분 중요 사실이 발생되는 게 있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제주반도체 탐방 자료에는 실적 그리고 하나 더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급등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첨부해 놨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 종목 제주반도체가 과거에 어떤 업체인지 아세요? 뭐 어떤 테마로 이어진지 아세요? 사물인터넷 테마였어요. 자, 요 부분입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010-4822-8706 저 개인 폰입니다. 이거 좀 따끈따끈한 이야기라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죠. 제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꾸 오타 내시니까 A가 인식을 못해서 자료 전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제. 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는 실적 전망치 그리고 두 번째 예, 지분 구조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동사에 대한 주가 변동률을 분명히 이끌어낼 겁니다. 상단도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42,500원. 자, 그러면 제가 특정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이때 제가 일러드린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하락의 요소는 없을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가 볼게요.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무엇인데 자꾸 어려워 생각하세요. 자, 이 제주 반도체는요.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과거에 노키아라고 아십니까? 예, 제가 이제 올해 54대인데 이 폰 좋아했어요. 근데 이 노키아라고 하는 블랙베리 예, 이 폰이 정말 유행했었는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얘네들은 이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을 안 했어요.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4년 동안 정말 힘들었었어요. 주가가 계속 오르지 못한 이유가 사실 그거였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도 오르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왜 그럴까요? 저전력 반도체라는 거예요. 저전력 반도체가 뭡니까? 전력을 덜게 먹는 거죠. 자, 어떤 뜻이냐면 우리 컴퓨터에 이렇게 있다 보면 자, 우리 딸이 좋아할 만한 거 한번 그려줄래? 그림? 한번 이렇게 그려줘요. 인터넷에 무수한 걸 가져다가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컴퓨터는 크죠. 근데 휴대폰이라는 모바일 작은 곳에 AI를 이렇게 인식을 시켜 놓습니다. 온 디바이스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작은 휴대폰 안에서
무수하게 연산,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 많이 먹죠? 그리고 배터리 많이 먹죠?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바로 저전력 반도체라는 거예요. 배터리를 오래끔 가게. 게임 하시는 분들 보면 오랫동안 쓰지 못하니까 자꾸 충전기 꼽아놓고 하잖아요. 근데 제주 반도체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면 얘네들은 퀄컴,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5G. 자, 5G 하면 뭐죠? 사물 인터넷. 이거예요. 과거에. 사물 인터넷 5G 쪽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저전력 반도체 쪽에서는 국내에서 넘버원으로 해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게 갤럭시 이제 24라는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박 단소라고 하죠. 얇고 컴팩트하게 이걸 원한다는 건데 얘네들이 전력을 적게 먹게 하고 그리고 맞아요. 뭐죠?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사는 글로벌 전 세계적인 AI에 대한 시장의 이 변화 그리고 국내적인 갤럭시 24에 대한 온 디바이스의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라는 표현을 할게요. 아직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제가 왜 경고 종목을 한번 풀 겁니다라고 한지 아세요? 사실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도 주가가 쭉쭉쭉 갈 수 있어요. 경고 종목의 날개를 달더라도 과거에 뭐 HLB, 바이오, 위메이드 게임주 갔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놈 한 놈만 오르게 되면 가능해요. 필드에서 제가 있을 때 항상 그랬어요. 천억을 운영할 때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물 인터넷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부 반도체. 이것도 과거에 반도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됐던 기업이에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도 불구하고 업종이 달라버리니까 못 올랐죠. 그쵸? 근데 자 그러면 이스트 소프트 알량 회사죠. 게임 회사예요. 근데 이렇게 오르죠. 자 플리토 네이버 번역 AI 오르죠. 산업의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달라진 건 없는데 시장의 산업군 업종에 대한 환호성을 지르는 새로운 개화기가 나오게 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탐방을 통해서 얻어왔던 자료는 수주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국내 수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을 땐 기대감이죠. 그러면 주가의 하락 요소는 없을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 갤럭시 24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만일에 이거 써봤더니 사실 불편하더라. 완만하지 않더라. 이 부분.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왜? AI에 대한 부분이 사람을 공격했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즉각적인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왔을 땐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제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일단 탐방 자료부터 시작해서 실적 자료. 실적은요. 사실 이런 부분들 애널리스트 후배들한테 좀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겁니다. 이 우리가 껌을 10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7개 팔았어요. 또는 3개 팔았어요. 그럼 실적 추이는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시장에 나오기 이 실적에 나오기 전에 수주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리 알 수 있거든요. 이것도 다 첨부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제라고 해서 보내주시요. 자, 그러면 하나 더. 과거에 이 기업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증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은 증자를 한번 할 거예요. 자, 어떤 부분에 투자하기 위해서인가라는 걸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일정에 맞춰서 기사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당일날 오르진 않을 거예요. 신기하게도. 근데 다음 날부터는 반드시 근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때도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 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온 디바이스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어떤 거냐면 온 디바이스. 자,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한번 타지 않습니까? 그쵸?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해요? 휴대폰에 인터넷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죠. 이 온 디바이스는 모바일 환경에서 인터넷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 알아서 자 우리 좋아하는 그림 하나 그려줘. 뭐 하나 해줘. 음악을 좀 틀어줄래? 무수하게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을 계속 연산장치를 가동시키면서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편리함과 인터넷이 없는 그쵸? 인터넷 레이스 환경에서도 가능하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리함 동시에 뭐죠? 혁신이죠. 그러면 저전력 반도체, 배터리에 대한 뭐 매일 충전기 꼽아 당길 수 없죠. 얘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 이겁니다.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왜요? 아니 무분별하게 막 이상한 얘기 하는 필요 없잖아요. 오를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샘 올드만 CS 환경 제시해줬고 갤럭시 24에 대한 부분도 나왔고 근데 중요한 건 불티나게 팔리긴 하지만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기대감만큼 되는가. 과거에 우리가 5G 처음 도입했을 때 어땠죠? 야 속도 좋을 것 같았는데 쭉쭉쭉쭉 안 좋아지니까 바로 5G들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것도 우리도 하나의 투자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사람이지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 하는 그런 유튜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잠자는 제주 반도체의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요소는 뭐였을까요? 실적? 아니죠. 산업군이라는 겁니다. 항상 우린 산업을 봐야 돼요. 지금 이 종목을 보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는 안 올라요? 반도체 관련주 SK하이닉스 다 좋았는데. 그게 바로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탐방 자료 뭐 재밌게 놀다 오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해요. 자, 어렵게 모아놨고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어떤 최고점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도 받아들이고 수익을 잘 내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첨부를 해놨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반영돼 있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으로 제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AI가 인식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일요일 잘 보내세요.